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만큼 뜨거운 날씨였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우리 댕댕이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피하고 있을까? 그래서 농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녀석들을 찾아보니 제각각 기가 막히게 시원한 자리를 찾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을 찾아가기도 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풀 속에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어떤 녀석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찾아 들어가 몸을 식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신기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디가 더 시원한지 스스로 찾아내고 그때그때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만이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안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녀석들도 주변을 살피고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놀라운 지혜까지 보이면 영물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도 그런 개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주인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늙은 삽살개이죠. 어느 날 이 삽살개는 높은 시렁 위에 놓인 떡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을 일으켜도 떡에는 닿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늙은 삽살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오래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영리하면서도 어딘가 기묘한 늙은 삽살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던 길손 하나가 산길을 걷고 있었죠. 아침부터 쉬지 않고 걸은 탓에 다리는 무거웠고 어느새 해도 서쪽 산마루 가까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길손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근처에는 주막도 사람 사는 마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산속에서 밤을 고스란히 보내야 할 판이었죠. 그때 멀리 나무 사이로 희미한 연기가 피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손은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죠. 얼마쯤 가자 산기슭 아래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마당에는 장독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땔감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길손이 대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뒤 방문이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뉘시오. 지나가던 길손입니다. 날이 저물어 더는 길을 가기가 어려울 듯한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길손에 먼지 묻은 옷차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 집이라 변변한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할 텐데. 아유, 괜찮습니다. 헛간 한쪽이라도 내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들어오시오. 나이도 저무는데 사람을 산길로 다시 보낼 수야 있겠소. 길손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늙은 삽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듯 털은 거칠고 군데군데 빛이 발해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삽사에게는 처음 보는 길손을 향해 몇 걸음 다가왔죠. 길손이 잠시 멈춰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오래 키운 녀석인데 사람을 함부로 물지는 않는다오. 삽사에게는 길손의 냄새를 잠깐 맡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 한쪽에 엎드렸죠. 길손은 할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너머로 마지막 햇빛이 사라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이 전부였지만 먼 길을 걸어온 길손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한 끼였습니다. 차린 것이 없어 미안하구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재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밥까지 얻어먹으니 제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빈 그릇을 거두어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죠. 손님께 부탁 하나 해도 되겠소?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혼자 살다 보니 집을 비워본 지가 오래되었다오. 마침 오늘은 손님도 계시니 가까운 마을에 잠시 다녀올까 하오. 길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그럼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집을 잘 보고 있겠습니다. 하하하, 아이 고맙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게요. 할머니는 길손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죠. 길손은 한동안 방에 앉아 있었지만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낯선 집에 혼자 우두커니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했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집 주변이나 잠깐 둘러보고 와야겠군. 길손은 대문을 나서 천천히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바람을 쐬고 돌아와 마당으로 들어서던 길손은 걸음을 멈췄죠. 아까까지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던 늙은 삽살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린 방문 사이로 녀석의 뒷모습이 언뜻 보였죠. 삽살개는 어느새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길손은 마당에 선 채 삽살개가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삽살개는 한 곳에 멈춰서서 고개를 위로 들고 있었죠.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벽 한쪽에 달린 시렁이었습니다. 시렁 위에는 흰 보자기로 덮어둔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죠. 보자기 사이로 떡 몇 조각이 보였습니다. 삽살개는 코를 벌렁거리며 한동안 그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앞발을 벽에 대고 몸을 일으켰죠. 하지만 시렁은 높았습니다. 아무리 목을 길게 빼도 떡에는 닿지 않았죠. 몇 번을 시도하던 삽살개는 앞발을 내리고 잠시 시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죠. 잠시 뒤
녀석이 빈 그릇 하나를 입에 물고 나타났습니다. 삽살개는 그것을 시렁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길소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삽살개가 다시 부엌으로 가더니 또 다른 그릇을 물고 왔죠. 녀석은 두 번째 그릇을 먼저 가져온 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길손의 눈이 조금씩 커졌죠. 삽살개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오가자 시렁 아래는 그릇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녀석은 앞발을 그 위에 올려놓았죠.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 삽살개는 마침내 시렁의 주둥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밀어내더니 떡 한 덩이를 덥석 물었죠. 툭! 떡이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삽살개도 곧바로 뛰어내렸어요. 녀석은 떨어진 떡을 물고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마당에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길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개가 떡을 훔쳐먹은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떡을 먹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이었죠. 길소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참, 저 녀석 보통 개가 아니군.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길손이 방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잠시 후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 많이 기다리셨소? 아닙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 좀 나누다 왔다오. 할머니는 외출할 때보다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죠. 방으로 들어간 할머니가 시렁을 올려다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그곳에 두었던 떡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시렁 아래와 방바닥을 살펴보더니 길손에게 물었죠. 손님, 혹시 여기 있던 떡 못 보셨소? 길손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떡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저녁 때까지만 해도 시렁 위에 있었는데 참 이상하구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두었나? 길소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죠. 집에는 할머니와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길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상한 일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길소는 자신이 본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삽살개가 부엌에서 빈 그릇을 하나씩 물어왔더니 그것들을 시렁 아래에 싸서 발판을 만들었더니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떡을 꺼내 먹었던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 녀석이 정말 그랬단 말이오? 예,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무엇이든 오래되면 용물이 된다더니 참, 옛말이 틀리지 않았나 보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10년도 넘게 키운 녀석인데 이제는 사람처럼 꾀를 내어 먹을 것을 훔치는구먼. 그렇게 잠시 생각하던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소. 저렇게 영악해졌으니 그대로 둘 수는 없지. 날이 밝으면 백정에게 넘겨야겠소. 그 말을 들은 기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방문 밖을 바라본 기손의 눈에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삽살개가 들어왔죠. 녀석은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서서 기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손은 삽살개의 눈을 마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아까 떡을 훔쳐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녀석은 할머니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기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삽살개의 목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손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죠. 설마 싶었지만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녀석, 우리가 한 말을 알아들은 건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을 오셨으니 이제 그만 주무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기소는 방에 누웠지만 좀처럼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삽살개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자신 때문에 떡을 훔쳐먹은 일이 들통났고 날이 밝으면 백정에게 넘겨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안갚음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기소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죠. 안 되겠다. 오늘 밤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 기소는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잠자리 위에 길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할머니가 깰까봐 발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른 기소는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죠. 쪼그려 앉아 방 쪽을 바라보니 자신의 두루마기가 어둑한 방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당 어디선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소는 숨을 죽였죠. 어둠 속에서 늙은 삽살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은 곧장 기손이 묵고 있던 방으로 향했죠. 삽살개는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안쪽을 살피던 녀석은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기손은 몸을 더욱 낮췄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삽살개는 잠자리 주변을 서성이며 기손을 찾았죠. 그러다 바닥에 놓인 두루마기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루마기를 물었죠. 크릉!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삽살개는 두루마기를 물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앞발로 짓누르고 다시 물어뜯기를 반복하자 멀쩡했던 옷이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길소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니, 내가 저 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한참 뒤 삽살개는 너덜너덜해진 두루마기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방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소는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죠. 녀석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죠. 방으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길소는 집 밖으로 나가 밤을 지새웠어요.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소는 날이 밝자마자 떠날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지나려던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 삽살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소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죠. 아니, 이 녀석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길손이 손을 뻗어 몸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삽살개는 이미 죽어 있었죠. 길손은 죽은 삽살개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난밤 자신의 두루마기를 사납게 물어뜯던 녀석이 이렇게 죽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쓰러진 삽살개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고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녀석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10년이 넘도록 한 집에서 살아온 개였습니다. 비록 남몰래 떡을 훔쳐먹고 사람의 옷까지 물어뜯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마당을 지키던 녀석이었죠. 길소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은 일을 꾸며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길소는 그날 아침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도 자꾸만 지난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릇을 쌓아 떡을 꺼내 먹던 삽살개와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빛, 갈기갈기 찢어진 두루마기, 그리고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녀석의 모습까지 말이죠. 무엇보다 길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은 삽살개는 도대체 왜 죽은 것일까? 전날까지만 해도 제 힘으로 그릇을 나르고 한밤중에는 방에서 두루마기를 물어뜯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대문 앞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죠. 단순히 늙고 쇠약해져 죽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자신을 백정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정말 알아듣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길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삽살개의 마지막 행동이었죠. 자신을 고자질한 길손에게 분노한 듯 두루마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마치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냈다는 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대문 밖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산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되면 영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온 그 늙은 삽살개도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길손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건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과연 그 늙은 삽살개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삽살개만이 알 수 있겠죠. 길손은 평생 그날 밤을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